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스입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21년도부터 미국 경제에는 파탄이 난다. 경제 대공황 상태 들어간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바뀔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 경제는 파탄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들이 이런 것들하고 어느 정도 일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군가 살이 쪘을 때는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될 존재들이 필요한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자산 시장을 몰락시키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서 제가 21년도부터는 주식시장 몰락, 대기업 주식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미국 경제 몰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화폐의 양이 얼마나 많아졌고 이 화폐의 양을 줄이는 사람이 존재할 거예요. 그게 바이든이죠. 지금 예전부터 화폐의 양은 뭐 90년대 임금부터 이때 이제 위기였고 위기인 이런 과정 속에서 화폐의 양이 시중에 점점 많이 풀리면서 2020년도에 정점을 땅 찍죠. 자, 이게 서서하게 올라가면 문제될 거 없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였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형태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뭐 2010년도 요 임금부터 지금까지 이 달러의 양이 대략 3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기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화폐의 양이 많아진 만큼 물건값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택값이 비싸졌다고요. 화폐의 양이 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화폐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예전에 1배에서 3배까지 화폐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랐다. 주식을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왜 거꾸로 가냐. 여기서 화폐를 계속 찍으면서 주식 가격을 올려주거나 주택 가격을 부양해줬을 때 그게 마치 정부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인생을 부양해주고 보호해준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가 부도의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총대를 메고 자산시장을 몰락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값이 그만큼 비싸지고 부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만큼 누군가 주머니에 그 화폐가 들어갔다는 거죠. 화폐의 양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게 언제냐? 2000년대 이전에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동네가 만약에 수원이에요. 이 수원에 화폐의 양이 갑자기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영업자, 기업인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요. 주식을 신규 발행한 대주주가 사람들이 주식을 사러 돈을 싸가지고 오니까 부자가 된다. 카카오의 김범수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대주주들이 부자가 되는 케이스나 예전부터 주식 투자를 이어왔던 사람들이 이런 기회 화폐가 많아진 만큼 그 화폐가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가격 자체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이든이 고의적으로 이제 이 자산시장을 붕괴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물건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잘 팔린 현상을 아실 거예요. 자동차가 고가의 외제차들이 잘 팔린 걸 아실 거예요. 그 원인이 화폐의 양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비싼 주식, 비싼 주택을 소비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이대로 냅두다가는 경제 몰락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브레이크를 화끈하게 걸어서 물가를 폭락시키고 물건 값을 폭락시키고 주식 가격을 폭락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로 정확하게 보시면 화폐의 양을 줄여가는 과정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 초부터 화폐의 통화량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화폐의 양을 이렇게 줄이는 단계를 뭐 한두 달 가지고 해결 볼 수 없고,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는 걸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화폐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돈이 많아졌고요. 누구나 통장에 몇 억씩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벤츠, BMW, 포르쉐, 페라리 같은 고가의 차량이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이유가 화폐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화폐 통화량을 강제적으로 추락시킬 거예요. 이게 몇 달이 아니고요. 최소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줄일 것인데, 그게 바이든의 주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화폐가 늘어난 만큼 중국집이 많이 생겼고 커피 매장이 많이 생겼어요. 자영업자 수가 그만큼 늘었어요. 왜?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누구나 억대 연봉이 되는 게 쉬웠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22년도 초부터 어려워졌냐? 화폐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졌고 자영업자 수가 화폐 양이 늘어난 만큼 많아졌는데, 화폐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해야 된다. 시중에 화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알아서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자릅니다. 시중에 돈이 줄기 때문에 성장형이 아니라 축소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가 왜 몰락하는지 상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줄어든 만큼 미국 주택 시장이 바로 붕괴된다. 실업자가 많아진다. 주식 폭락한다. 제가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미국 증시 반토막 밑으로 떨어진다. 통화량이 줄어들면요, 매수 주체가 없어지고 매도 주체만 존재해요. 주식 시장이 대폭락한다는 거예요.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기업인들이 몰락하고 실직하기 때문에 주택을 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월세에 거주하고 주택을 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시장 자체가 장기 우하향할 거기 때문에 한국 주택 시장의 몰락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앞으로 주택 보유하면 망한다. 주택 시장 장기간 하락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근거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 이제 지오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감빵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요, 이런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바로 지오그룹이란 민간 교도소죠. 이제 화폐 양을 언제부터 축소하기 시작했냐? 대략 22년도 초부터 화폐의 양을 축소하는 과정, 자산시장을 몰락시키는 과정. 화폐가 두 개가 있다. 자산시장을 반토막을 내버리면 이 유동화폐가 반토막 난다. 주택 시세를 반토막 내버리면 유동화폐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유동화폐가 줄어들면 물가는 폭락합니다. 물가가 폭락하면 소비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자산시장이 몰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돈을 오히려 안 써요. 물건 가격이 싸져도 안 팔려요. 그게 뭐냐?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21년도부터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오그룹을 보면 경제 성장기 때 다른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주식 호황기 때 대폭락을 했죠, 거꾸로. 근데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주식이 다시 오르막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직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기 때문에 감방을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경제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양은 붕괴시킨 만큼 줄어들어요. 공중 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원래 10억이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진 만큼 소비욕이 올라가고 비싼 자동차를 사고 주식 투자를 막 해요. 그러니까 화폐 양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뭘 하면 되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몰락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억 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통화량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고요.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물가 당연히 잡혀요.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실직자가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해요. 그 시간을 견디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나스닥 지수가 제가 5,000포인트 밑으로 간다는 게 바로 이러한 근거들이 대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2008년도 지수가 대략 1000이었는데 16배가 상승했어요. 이게 앞으로 다시 고점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절대 안 옵니다. 다시 가게 만들려면 화폐를 예전만큼 다시 또 찍어야 돼요. 화폐는 찍으면 찍을수록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나라가 IMF가 왜 왔겠어요? 화폐 때문에 온 거예요. 화폐를 무리하게 쓰는 과정, 빌려 쓰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빌려준 돈을 다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부도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방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너무 고지고대로 진심으로 듣지 마세요. 항상 뭔가 규제를 하고 더 나아가기를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자산시장을 몰락시키고 있는 중이고, 이 과정을 그냥 하나의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주택시장이 더 거품이 끼고 주식시장이 뭐 테슬라가 뭐 1000달러를 가고 이래 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못 막아요. 지금이니까 그나마 막는 건데, 지금도 사실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들어갔어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하락할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앞으로 장기간 하락세 방향으로 보시라고 했죠. 달러는 제가 이전 시간에 21년도부터 이제 정점을 찍는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적점 찍었고요. 지금은 다시 달러가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화폐 가치를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경제가 몰락했을 때 항상 달러 가치가 급등한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달러의 양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달러의 양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는 계산법이 다시 달라져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부터의 미래를 옛날 것으로 어떻게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래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달러의 양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이건 옛날 시나리오고, 이제부터는 달라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줄어들어요.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화폐 몰락이 이제 발생되면서 미국의 달러를 쓰는 나라들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달러가 다시 미국의 나라로 갈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보다는 이제 금이나 다른 안전 자산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미국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미국이 몰락한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나 미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되는 거거든요. 금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달러보다는 금 쪽으로 우세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이번에 장기간 하락세를 정말 탄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요. 그러면 달러의 그 인기가 더 이제 가치가 추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막 달러를 보유했던 국가들이나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하락할수록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박살나면 삼성전자한테는 부정적이지만 한계가 반대로 다른 한계가 호재인 게 무엇이 있냐면 달러가 폭락했을 때는 한국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가 폭락하면 한국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한국 시장이 뭐 이전 시간에부터만 봐도 지금 뭐 예전에 뭐 요 지점에서 지금 10년 넘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 지점이잖아요. 그냥 바닥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 여기서 뭐 조금 떨어지니 조금 올라가니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증시는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박살나는 그 과정에서 뭐 타격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타격을 받고 나서는 저는 한국 경제, 한국 주식들 굉장히 좋다고 봐요. 미국 주식들은 최악이라고 보고 한국 주식은 최고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